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예전부터 요청해주셨던 기업이자 오늘 다시금 핫해진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2021년 3월 25일 어제 누리호의 1단 최종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013년에 발사된 나로호는 1단에 러시아 기술이 쓰이면서 절반의 성공을 했었다면 이번에 누리호는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최초의 로켓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어제 일단 최종 연소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이제는 기체를 조립해서 발사대 인증을 하고 발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9분 응선을 넘은 셈인데요.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어제 누리호 최종 연소 시험에 참관을 하셔서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을 하며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항공우주의 주가에 관심이 가게 된 건데요. 최근 3개월 동안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수익률을 낸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미래 먹거리는 우주산업이 될 것이다 라면서 우주 ETF를 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듯이 핫해졌습니다. 물론 요즘엔 캐시우드 누나의 아크 ETF가 전체적으로 조금 잠잠하긴 하지만요. 여튼 1월에는 미친듯이 주가가 올랐다가 2월 중순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밑밥 하나만 깔고 갈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느 종목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읽었었는데 다들 해석하시는 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여기 6개의 리포트는 전부 2021년 2월 15일에 작성된 건데 목표 주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전부 다릅니다. 36,000원으로 종가보다 더 낮게 잡으신 분도 있고 52,000원으로 훨씬 높게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업,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1부에서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조만간 올라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무얼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왼쪽은 회사 보고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용어도 어렵고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먼저 사용처에 따라서 군에 들어가는 용이면 군수, 그리고 군용이 아니면 민수라고 나눕니다. 사업들을 보면 먼저 항공기 제조, 그러니까 완전한 전투기나 헬기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는 보통 군용입니다. 기체 부품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 기체 구조물, 항공 전자장비 등 정말 다양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군수, 민수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MRO는 항공기를 수리하고 개조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군수와 민수에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하에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군용은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민수이긴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텐데 시간상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니 이거는 왜 없어? 이러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기 제조부터 보면 이거는 고정익이랑 회전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익은 날개가 고정된 걸로 비행기,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전익은 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T-50 고등훈련기는 초음속 항공기인데 공군으로 납품되기도 하며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T-50 기반의 FA-50 전투기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들이 고정익의 메인가드 같은 겁니다. KT-1은 기본훈련기로 이 또한 공군에서 사용되며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세네갈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익은 헬기인데요. 육군, 해병대 등에서 사용되며 경찰, 해경, 산림청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기체 부품은 엔진, 기체 구조물 등 항공기에 쓰이는 부품들인데요. 세계 항공기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에어버스, 보잉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용으로는 보잉의 아파치와 F-15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A-10, P-8 등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MRO는 항공기를 수리하고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군용 전투기와 헬기 창정비를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항공서비스를 설립해서 민항기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민항기 정비 쪽으로는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우주산업은 국가에서 만든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본체 및 핵심 부품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어제 1차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누리호에서는 체계 총조립과 1단 추진 탱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복잡하죠? 매출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고정익에서 28.65%, 그리고 회전익에서 32.39%, 기체 부품에서 21.62%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UAV 이쪽은 다 합쳐서 6.5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내수가 67.66%이며 수출이 32.34%입니다. 내수가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까 표에 나와 있었던 대로 회사의 최대 매출처는 방위사업청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의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그 다음이 국민연금으로 7.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역대 대표님들을 보면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쪽 관련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낙하산 아니야?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느낌입니다. 회사가 망할 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항상 공존하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제 진행된 누리호의 최종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많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올랐으나 점점 거래량이 식어갔고 제가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3.01% 상승한 37,600원입니다. 1월에 미국에서 불어온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던데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조용했었잖아요. 워렌 버핏 형님의 말대로 다들 두잇 존버를 하고 계실 텐데 주주분들에게는 나름 희망적인 어제의 뉴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10년간 주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고 2014년까지 지내오다가 2015년 상반기에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호재가 이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진짜 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이 시기에 저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47,313원에 들어가서 이게 69,500원을 넘어서 딱 2배 되는 시점에 저는 매도를 했었는데 이때 같이 투자를 했던 지인은 왜 팔아? 이랬었거든요. 10만원까지 찍을 때도 안 파시더니 그게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출은 점점 줄어왔고 그리고 이 이슈들은 전부 장기적인 이슈라 가시적인 매출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2017년에는 유일한 내부인사 출신 대표인 하성룡 대표님께서 분식회계,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되셨습니다. 물론 얼마 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요. 여튼 큰 변화 없이 떨어져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금 우주산업으로 핫해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은 아직도 들고 계시던데요. 그분에게는 이런 희망적인 뉴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계속 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일단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자해도 될 만한 안정적인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안정적인 기업인지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서도 봤듯이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재무제표는 연간 분기로 나눠서 보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는 106%였던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17.98%가 되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진짜 높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높다는 점입니다. 당장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까 부채 비율이 최근에 더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살펴보니까 선수금이 2019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수금은 어떠한 기업에서 우리 비행기나 헬기 아니면 비행기 부품 같은 것 좀 줘 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돈을 먼저 줍니다.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어쨌든 제품을 주거나 용역을 하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채로 잡히는 건데요. 부채 계정 중에서도 나름 기분 좋은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출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7년에 매출이 쫙 떨어졌고 손실이 엄청나게 났었는데요. 2017년의 대규모 적자는 수리온 헬기 인도 지원으로 손실이 많이 났고 또한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의 공정 지원으로 추가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도 회복을 해서 2019년에는 드디어 예전부터 말하던 3조 매출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방위사업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수 매출도 있잖아요. 전방 산업이 좋지가 않으니까 1차 납품업체의 역할을 하는 한국항공우주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은 최악까지는 아니고 8.9%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기체 부품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48%가 감소했습니다. 당기 손익 또한 57.6%가 감소했고요. 위에 표를 보시면 기체 부품에서 2018년에 1조 매출, 2019년에 1조 3천억 매출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이게 절반 정도인 6,935억 매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라크, 필리핀 등으로 나가는 완제기 수출이 2019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가장 큰 건 IAR,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과 브라질 항공기업인 앵브라에르 이쪽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종합해보면 매출 비율 상승이 우려가 되지만 선수금이 많아진 것이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매출은 2017년 이후로 다시금 좋아지는 흐름세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민수의 전방산업인 항공업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출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안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항공우주 주가 분석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호재 3가지와 강력한 악재까지는 아니고 우려점 1가지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